브로델의 연구는 1923년부터 1949년 또 1966년까지 이어졌던 지중해 문명과 1955년부터 1979년까지 이어진 자본주의, 그 다음에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이어진 미완의 프랑스의 정체성 등 이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프랑스 역사학 및 사회사의 아날학파의 저널의 일원이었습니다. 브로델은 역사의 창조와 기록에서 대규모 사회경제적 요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1년 히스토리 투데이의 잡지의 여론조사에서 그는 지난 60년간 가장 중요한 역사가로 지명되었습니다. 브로델에 따르면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역사 소설이 짧은 기간에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 공간, 기후, 기술이 과거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느리고 종종 감지할 수 없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장기지속이라는 접근 방식을 사용한 것을 존경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프랑스의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겪은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역사가들은 여러 단절과 불연속이 역사를 창조한다는 개념에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관성과 장기 지속을 강조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사회의 가장 깊은 구조의 연속성이 역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생활의 기관이나 상부구조의 격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의식적인 행위자, 특히 혁명가의 의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혁명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의 지지자였던 브로델은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인프라와 상부구조의 동등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적 구조와 환경적 구조는 행위자의 의식을 넘어서는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의한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사건의 장기적인 과정을 결정합니다. 브로델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그의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살아남은 역사적 자료가 문맹이 없는 부유층에서 나왔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노예, 농노, 농민, 도시 빈민의 덧없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들이 각자의 주인과 사회의 부와 권력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귀족이나 왕의 모습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제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H. 엘리엇이 그의 첫 번째 책에 대한 리뷰에서 브로델의 지중해는 인간의 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세계라고 언급했듯이 브로델의 산은 그의 사람들을 움직이지만 그의 사람들은 결코 산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정을 희생하고 객관적 설명을 선호하는 이러한 태도는 브로델을 의심스러운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델은 15세기 초 스페인, 포르투갈, 시칠리아에서 유태인이 추방된 주된 이유가 인구 과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델은 세계 체계 이론의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apitalism and Civilization and Capitalism. 자본주의. 브로델은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와 다르다고 강조하는데 이 구분은 문명과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전체 경제와 모든 노동사회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삶,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라는 3부작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물질적 삶의 하위 수준에서 시장경제 그리고 최상위 수준의 자본주의로 이동하는 세 권의 책 순서에 대한 그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유사한 경제 모델을 사용하여 가계, 시장, 기업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경제 연구의 추세와는 다소 다른 사고구조입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윌러스틴에게 자본주의는 국제노동분업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그 결과 세계 시스템의 핵심이 번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을 희생시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시스템에 비해 번영합니다. 브로델은 자본주의 경제를 일상적인 물질적 삶과 시장의 작동을 초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세계 경제로 연결하여 발생하는 높은 수익 기회를 활용합니다. 브로델은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를 구분합니다. 브로델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상업 및 금융적 확산이 국가적 정치적 경계를 훨씬 넘어설 수 있는 핵심 자본주의 도시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브로델에 따르면 동시에 운영되는 여러 세계 경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경제마다 지배적인 핵심 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국제적 또는 더 큰 공간적 노동 분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특정 핵심 도시의 패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망성쇠할 것입니다. 또한 브로델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 또는 그 이전의 자본주의 세계가 있었다고 믿는 반면 윌러스틴의 분석은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마르크스적 진행에 더 의존합니다. 또한 윌러스턴은 로마 오스만 제국 또는 무굴 제국과 같은 정치적 제국을 비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반면 브로델은 그 안에 어떤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또 다른 요점은 그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윌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기원을 16세기 북유럽 농업사회의 봉건적 붕괴에서 찾습니다. 브로델은 기원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이 적지만 유럽 세계 경제를 훨씬 더 일찍 아마도 14세기 이탈리아에 위치시킵니다. 브로델은 막스 웨버와 자본주의를 개신교 개혁과 연결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는 루터와 칼빈보다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서 일어난 모든 발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브로델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세계 경제의 흐름과 썰물에 중점을 뒀습니다. 브로델의 프로세스 관점에는 요제프 슌페퍼의 창조적 파괴 요소가 있지만 공간적 스핀이 있습니다. 슌페퍼는 새로운 기업가가 기존의 기업과 기술 및 노동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을 보았습니다. 브로델에게 세계 경제의 천천히 변화하는 경계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일부 지역은 결코 세계 경제에 관여하지 않고 경제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둘째, 세계 경제에 속했고 아마도 핵심 도시였던 일부 지역은 세계 경제의 경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함에 따라 자리를 잃습니다.